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온열 질환자는 30명을 넘어섰고 가축 폐사도 3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한 가운데 익산과 군산시도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미래산업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메가특구법 제정과 함께 국가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등 현대차그룹 차원의 절차 진행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온열질 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온열질 환자는 30명을 넘어섰고 가축 폐사도 3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한 가운데 익산시와 군산시도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 신동. 내리쬐는 햇볕에 거리에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양산과 선풍기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피해 그늘막 아래로 발걸음을 옮기고 살수차는 도심 곳곳을 돌며 달아오른 도로를 식히느라 분주합니다. 밖에 나가는 순간에 그냥 숨이 확 막힐 정도로 이게 기후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한국 날씨가 아니다 이거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일 기준 도내 온열 질환자는 모두 127명, 익산에서는 24명, 군산은 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은 축산 농가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3일 기준 익산에서는 3만 2천여 마리, 군산에서는 146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농가들이 어렵게 지금 생활하죠. 힘들게. 근데 환풍기 시설이랑 잘 됐는데도 엄청 뜨거니까 네. 소들이 막 섭 빼물고 침 질질 흘리고 그러지. 도내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폭염 비상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전북도는 현장 상황관리관을 각 시군에 파견하고 재난도우미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6,480곳과 폭염 저감시설 1,553곳을 운영하고 살수차 45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을 포함한 도내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재난안전대책본부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전북도는 한낮 야외 활동과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공사 209의 환경보전 방안 검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원을 새만금호에서 금강으로 변경하면서 양수장과 송수관로 등 추가 시설에 대한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은 농생명 용지 9,430헥타르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1차 사업 대상지에 도내 17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 1차 사업 대상지로 전국 86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은 17개 마을이 선정돼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마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최종 선정된 마을에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과 태양광 설치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내 1,000대 기업에 포함된 도내 기업은 10곳에 그쳤고 200대 기업에는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10곳으로
이스타항공이 신규 진입해 지난해보다 한 곳이 늘었습니다. 도내에 본사를 둔 10개 기업은 동우화인캠과 전북은행, 하림, JB우리캐피탈, 타타데우 모빌리티, 이스타항공, JB금융지주, 전주페이퍼, 참프레, 미원 스페셜티 케미칼 등입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9조 9,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최정우 익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오늘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건의된 사업은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과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등입니다. 이어 국회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익산 유치와 익산역 복합개발 및 광역거점 구축, 피지컬 AI 반도체 첨단 사업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북도가 도민과 도지사가 직접 소통하는 열린 도지사실을 시범 운영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첫 행사는 다음 달 2일 도청 열린 소통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은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지역 현안 등을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전북도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천호성 도교육감이 교육위기 극복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오늘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각 지역 교육장들에게 지자체와 연계할 의제를 먼저 발굴해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3일 열리는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지역 소멸 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가 올해 귀농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자금 4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북도는 상반기 207억 원에 이어 하반기 210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각 시군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대로 이달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확보한 예산은 전국 배정액 2,606억 원의 16%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도는 이번 지원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15살부터 64살 사이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산 연령 인구는 113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18,00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편 도내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 연령 비율은 65%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과 경북,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새만금 미래산업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국회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메가특구법 제정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모두 5개. 로봇을 생산하는 국내 첫 로봇 제조 공장을 비롯해 AI 데이터 센터, 수전의 플랜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총 투자 규모는 9조 원. 사업이 본격화되면 7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16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검토되는 부지는 새만금 산업단지 37, 809 가운데 한 곳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권과 관계기관은 저렴한 임대가 가능한 장기 임대용지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우선 땅값입니다.
땅값이 싸야 현대차도 마음 놓고 싸게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지금 한 45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군산시의 재정 부담은 좀 줄이고 대신 국비를 좀 늘려서 현대차에게 싸게 땅을 대여해 주기 위해서 현대차 그룹은 이사회 승인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 6월로 예정됐던 이사회 의결이 지연되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달 안으로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투자 진행을 위해서는 메가특구 지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가 차원의 지원책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관련된 예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또 현대차로서는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설계도 하고 앞으로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투입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가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이다, 골든타임이다.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AI밸리 조성 사업.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하기 위한 행정 지원과 기반 시설 확보가 올 하반기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에서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1일 아침 7시쯤 익산 모현동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 B씨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배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군산의 한 목재 가공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2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4분쯤 군산 소룡동의 한 목재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인 60대 남성이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공장 건물과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억 3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군산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차량을 우회해달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도내 벌쏘임 사고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벌쏘임 관련 119 출동은 모두 1,5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7월부터 9월까지 출동은 1,247건으로 전체의 78.3%가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같은 기간 벌쏘임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도 6명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벌에 쏘인 뒤 전신 두드러기와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짧은 장마 뒤 이어진 폭염으로 도내 저수지 저수량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3일 기준 도내 저수지 401곳의 저수량은 2억 9,600만 톤으로 평년의 66.6%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저수량은 평년 대비 74.2%였지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8%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관심 단계에 해당해 가뭄이 이어질 경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군산의 미분양 주택은 295가구로 전달보다 61가구 감소했습니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192가구로 전체의 65.1%를 차지했습니다. 도내 악성 미분양은 모두 1,177가구로 익산이 558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지 쌀값이 수학기까지 약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정부 쌀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3월부터 6월 초순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6월 중순 소폭 반등한 뒤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산지 유통업체들의 공급 가능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수확기 이전까지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자에 대한 현장 관리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실태조사원 1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이 오는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이들은 100만 원 미만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자를 방문해 납부 안내와 체납 원인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군산항의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3% 증가했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군산항의 물동량은 1,131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늘었습니다. 수출입 물동량은 924만 3천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연안 화물은 13.3%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사료 물동량이 14%, 시멘트가 27%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시청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읍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 40분쯤 정읍시청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이를 제지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6.3 지방선거에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로 민생지원금 150만 원을 받고 싶다며 시장을 면담하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 선거 캠프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심군수의 전 캠프 관계자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가 심군수 측에 현금 7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A씨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고창군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구속해 조사했습니다. 옛 만경강 철교를 활용한 관광시설 만경강 물고기 철길이 이달 말 완공됩니다. 완주군 전북도 전주시는 상생협력사업으로 옛 만경강 철교에 405m 보행로와 전망 쉼터 등을 갖춘 철길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폐열차를 리모델링한 열차 3동과 음식점, 카페도 함께 들어서며 완주군은 오는 18일 시설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928년 일제강점기 삼내 일대에서 수탈한 쌀을 군산항으로 나르기 위해 건설된 옛 만경강 철교는 2011년 철도 운행이 중단된 뒤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원광대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5차 환자 경험평가에서 도내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37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와의 의사소통과 투약 치료 과정, 환자 권리 보장, 전반적인 입원 경험 등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광대병원은 도내 평가 대상 13곳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에서 열린 전국 유도대회에 5천여 명이 방문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에 전국 각지 선수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선수들의 가족과 대회 관계자, 관람객 등 3,000명 이상이 익산에 방문했습니다. 시는 이들이 숙박업소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해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외국인 주민 생활 가이드북을 배포합니다. 시에 따르면 가이드북은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 근로, 육아 등 11개 분야의 생활 정보가 담겼습니다. 또 임금체불과 주거 문제 등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신고 절차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군산시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군산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창작 교향곡을 선보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연주회 군산의 전설을 진행합니다. 연주회에서는 이명근 예술감독의 지휘로 은파와 진포, 오성산, 고군산 군도를 주제로 한 창작곡 군산의 전설 4개가 연주됩니다. 공연은 초등학생부터 관람할 수 있고 티켓은 다음 달 6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 이후 5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익산시청에서 문화도시 익산 5년 성과 공유회가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문화도시 5년의 기록전과 보석공예 체험, 플리마켓, 가상 증강현실 추리게임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21년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돼 시민 문화활동 지원과 증강현실 추리게임 등 문화 콘텐츠 발굴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낙농인연합회와 한국낙농유구협회 전북도 지회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나눔 기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노인들의 올바른 영양 섭취와 체력 관리를 돕기 위해 매월 840개씩 1년간 정기적으로 우유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2016 제14회 군산 시간여행축제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프리마켓과 주전부리 부스 운영자를 8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군산 시간여행축제는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군산의 대표 축제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구시청광장과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2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맑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